오늘 저는 면역 전문 기업인 이론플러스의 자연과 과학을 바탕으로 한 그러한 저희 제품, 주요 제품인 생식 그리고 이민푸드 X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바로 맞추실 줄. 예. 면할 면, 전염병 역 해서 면역. 과거에는 전염병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걸 이제 면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의학적으로는 뭐 정의적으로는 몸속에 들어온 병원 미생물을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해서 독소를 중화시키거나 그 병원 미생물을 죽여서 다음에는 그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작용, 그런 능력을 말하는 이 면역. 이 면역하고 굉장히 밀접한 질병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그 두 가지가 여기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하나는 암이고요, 하나는 코로나입니다. 이 두 가지 면역력이 없으면 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질병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스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호흡기 질병이고 풀네임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에 확인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호흡기 질병으로서 전염병입니다. 아까 면역의 역자에 있었던 그 전염성 질환으로서 비말이라던가 어떤 신체 접촉을 통해서도 다 전염이 되는 그러한 질병인 거죠.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전 세계를 휩쓸면서 전 세계에서는 감염자, 즉 확진자가 6억 명 이상 나왔고 그 중에 한 1% 정도인 600만 명, 이제 660만 명 정도가 사망, 그래서 치명률이라고 하는데요. 확진자 중에 사망까지 되게 된 게 1%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상위 10개국 확진자로서 상위 10개국을 봤을 때 저희는 6위, 한국은 6위에 그 수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검진을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인구수 대비해서도 확진 수가 상위 10개국에 있지만 사망자 수로는 사망자 수 상위 10개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런 의학, 의료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고 대응을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좀 더 상세히 보자면 일단은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는 2,7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정도라고 했을 때 그 절반 정도가 이미 확진을 경험한 바가 있고 거기에서 사망자는 이제 3만 명, 그러니까 치명률로 봐서는 0.1%, 전 세계 치명률이 1%인 거에 비해서 그거의 10분의 1 수준에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서를 이제 연령대로 구분해서 한번 봤을 때 4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봤을 때 40대에서는 확진자 수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연령이 갈수록 확진자 수는 적더라도 사망자 수가 굉장히 늘어나서 단위가 확진자는 100만 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80대를 봤을 때 100만 명으로 봤을 때는 이제 400만 명이 좀 안 되는 수준에서의 확진자라면 사망자는 1000명 단위로 했을 때 약 2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봐서는 치명률이 많이 높아져서 치명률이 높아져서 80대, 그러니까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명률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위험도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코로나19에는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한지에 대한 질병관리청에서의 그런 답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65세 이상, 그리고 장기 요양시설 생활자,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근데 기저질환 중에서도 면역 억제자, 그러니까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은 더 코로나에 위험한 거죠. 그게 바로 그 연령하고도 상관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면역질환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게 이제 코로나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암에 대해서 악성 종양이라던가 아니면 악성 신생물이라고 표현하는 이 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들은 이렇게 생겨났다가 다시 사멸하고 생겨났다가 사멸하고 이런 순환을
거치게 되는데 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고 비정상적인 증식을 계속적으로 하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조직에 영향을 줘서 결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 암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는 가족력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한 10% 정도이고요. 그 외에 90%는 다 환경적인 요인들입니다. 그 중에 특히나 흡연이라든가 음주 그런 거에 의한 어떤 주변 환경에 의한 것이 있고 또 식이습관이라고 해서 이제 서구화된 식이습관들이 우리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이습관에 의한 걸로 인해서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 때문에 암에 걸리게 되고 그리고 그 암이 발생하는 기전은 일단은 그 정상적인 세포들이 암세포로서 돌연변이가 되는 그런 개시 단계가 있고 그렇게 돌연변이가 된 세포들이 점점점 그 종양이라고 하는 그 육안으로 보이는 그 물질로 변경되는 그런 촉진 단계를 거쳐서 그게 거대화되고 특화되는 그 악성 종양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이 있는데 악성 종양이 점점 거대화되는 그런 단계들이 이제 진행 단계로 거쳐서 암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이 정상적인 면역 기능으로는 파괴가 가능한 그런 종양세포들을 파괴시키지 못하게 되는 그 면역계의 이상을 통해서 암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나 암이나 이러한 우리 시대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질병들이 면역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암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사망 원인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악성 신생물 즉 암이 사망 1위에서는 가장 높은 인구 수로 봐서는 8만 3천 명이 앞서 코로나로 사망이 지난 코로나 발생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3만 명이었다면 1년에 암으로만 8만 3천 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상위 5위에는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상위 10개 질환을 봤을 때 면역계 질환, 그러니까 염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증 관리 그리고 면역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이 상위에 있는 이 사망 원인들의 하나가 또 해당이 되는 거가 되죠. 그 외에는 또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등 순환계, 그러니까 혈액 관리, 염증 관리 이 두 가지 포인트만 하신다면은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사망 원인을 보여드리게 된 건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식이습관 중에서도 특히 음주라던가 또 남성분들의 그런 흡연에 있어서 남성에서의 암 발생률이 또 훨씬 더 높은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연령대로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연령대로 봤을 때 각 10대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위가 사건 사고가 아니고서는 상위 1위가 상위의 악성 신생물이 모든 연령대에서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봐서는 이 암을 관리하지 않으면 저희는 그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이 암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암 중에서도 치명률이 가장 높은 거는 폐암입니다. 폐암은 총 18,000명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2021년에. 이 18,000명은 앞서 말씀드린 암으로 사망한 총 인구 83,000명 중에 18,000명이면 4분의 1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암 사망자 중에서.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면서 점점 낮아지고 있고 식이습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대장암인데요. 서구화된 식이습관을 때문에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가능한 그런 위약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고 이제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까지 이제 사망률하고만 확인을 했었는데 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갑상선암이 가장 많은 발생 빈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그만큼 높지는 않고요. 언급되지 않았을 정도로. 폐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폐암 발생 인원이 10만 명인데요. 5년 초반에 유병 환자들로 봤을 때 10만 명 정도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8,000명이 사망하는 거니까 대략 한 20% 정도 폐암에서는 한 5분의 1 정도가 사망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 종류별로의 어떤 특이적인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특이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좀 더 가까워서 이 전체 암으로 봤을 때 200만 명이 유병 환자, 그러니까 암 환자라고 보여집니다.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건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200만 명,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채 안 되는데 서울 인구 1,000만 채 안 되는 것 중에서 이제 200이라고 하면 5분의 1, 서울 인구의 5분의 1 정도는 암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암으로서 진단을 받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한 그런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치명률이 가장 높지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런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런지 이 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면역인데요. 이 면역은 크게는 가지고 태어나는 선천적 면역이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피부 면역,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벽을 이루어주는 이 피부 면역을 통해서 외부 물질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과 이 염증을 관리해주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타고나는 건데 대식세포라던가 내추럴 킬러, 그러니까 NK세포 같은 이런 암세포들, 종양세포들을 죽일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건 가지고 태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가지고 태어난 걸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한 가지 방법이, 한 가지 그 방향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후천적, 이건 이제 획득 면역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획득 면역은 살아가면서 암 같은 경우에 환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면역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후천적 면역이고 획득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 획득 면역은 저희가 취하는 어떤 학습에 의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T세포, 뭐 B세포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항원, 뭐 바이러스, 예방접종 맞는 것처럼 그런 항원 물질이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동일한 그거에 해당하는 그걸 공격할 수 있는 항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싸워가는 것이 이 체행 면역이고요. 그리고 이 세포 면역은 가지고 그 항원 같은 경우에 그 앞서 체행 면역을 통해서 항원을 기억을 했다가 언제든지 그 항원에 대응할 수 있는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T세포로서 그 세포 자체를 죽이는 그런 것이 이제 세포 면역인데요. 이렇게 해서 후천적인 후천적 획득 면역을 키워가야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질병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획득 면역, 후천적 면역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전 위약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몇 가지 명언들을 남긴 것 중에 발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그러니까 결국 먹는 것을 히포크라테스도 과거 2500년 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거죠. 먹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먹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건 이제 우리나라 동양으로 넘어오면서는 약식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요. 약과 식품은 동일한 그 뿌리가 같고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약식 동원, 음식으로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질병은 장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 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질병을 장 관리를 잘하면 시작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 역시도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먹는 걸 통해서 장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멀리 있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자 최고의 치료법이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히포크라테스는 약을 처방한다기보다는 자연치유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자연 위주의 그런 음식을 통해서 질병 관리를 하는 거를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서 위약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 얻게 됐었는데, 그 히포크라테스 역시도 과거에 면역이 그 최고의 의사이고 면역이 최고의 치료법이다. 면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을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면역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이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황성주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식품으로서 관리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과거부터 말씀해 오셨었던 것이 자연식이고요. 그리고 골고루 먹어야 되는 이런 복합식. 그리고 통째로 뭐든지 우리가 식품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먹을 때 통째로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체식. 이 세 가지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생식입니다. 이 생식의 우수성을 앞서 이제 뒤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식을 만들어서 이제 이루면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고 있는 황성주 박사님은 서울대 의대에서 예방의학과 전문의로서 위약 전문의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독일에 연수를 다녀오시면서 독일에 있는 그 말기 암 환자들이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활기차고 활력 넘치고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깨어 있는 그걸 보시고 어떤 그런 탁월한 인사이트를 얻어 오신 거죠. 그것이 바로 통합 이야기고 그것이 바로 이 생식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주 박사님은 이로움과 이로움 플러스를 설립하셨죠. 사랑의 병원에 현재 원장으로서 계시고요. 황성주 박사님은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저술 활동들을 통해서 암은 없다 시리즈 3부작과 감사,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저술 활동들을 하시며 생식의 우수성 그리고 암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전문가로서 그 전문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황성주 박사님이 만드신 이 생식은 저희가 1997년부터 지난 25년 동안 다양한 모습들을 변모해 오면서 지난 25년 동안 생식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었습니다. 생식 보시기에 이제 계속 변경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25년 동안 이 업을 유지하면서 생식이라고 하는 걸 하나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 이렇게 이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직접 연구 그리고 직접 제조를 하는 그런 설비,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이로움의 이제 생명과학 연구원을 통해서 이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생식의 우수성에 대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확신을 갖는 그러한 제품들로서 공급을 해드리고 그 공급을 해드리는 그런 제품들 역시도 저희가 직접 각종 식약처에서의 인증을 받은 그런 설비에서 직접 제조를 하면서 현재 이론 플러스는 연구원과 생산 기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연구 결과들과 제품들을 이로미아분들께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드린 그런 다이렉트 유통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식의 우수성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는 이제 생으로 로우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앞서 황성주 박사님이 말씀하셨었던 그 자연식 개념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동결진공 건조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동결한 그 원료를 진공 상태에서 건조를 해서 제품화한 것입니다. 동결 진공 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생식 제품은 이제 분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들의 그 수분을 다 날려놓은 분말 상태인데 그 동결 진공 건조를 어떻게 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건조를 한다는 건 수분을 날리는 거니까 이 수증기 상태를 결국은 다 날려보내야 되는데요. 그건 이제 물질적으로는 고체 상태인 얼음이 이제 0도 이상 상온에서는 녹아서 물이 되고 그 물을 가열을 하면은 뜨거워지니까 열을 받아서 이제 수증기로서 기화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건조 과정인데요. 동결진공 건조는 얼음 상태를 바로 수증기, 기체 상태로 바꾸는 그런 승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승화 방식이 가능한 이유는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이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이 현재 저희는 1기압에 있습니다. 이 1기압에서 진공 상태라고 하는 건 압을 당겨서 빼는 상태입니다. 진공청소기처럼 압을 당겨서 빼서 그 안에가 1기압이 아닌 더 낮은 기압으로 감압을 시켜놓으면 감압을 시켰을 때에는 일단 1기압에서는 100도가 돼야 기체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1기압이 아닌 더 낮은 기압으로 감압을 시키면 이렇게 더 낮은 온도에서 100도가 채 아니어도 바로 승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승화 곡선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산지대에서는 물을 끓여도 그 뚜껑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끓인다거나 그러니까 고산지대에는 그 기압이 더 낮기 때문에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그냥 끓어버리기 때문에 물을 정말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상태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버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얼음 상태에서 기압을 낮춤으로써 온도를 조금만 줘도 그러니까 100도까지 열을 주지 않아도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도 바로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동결진공 건조를 동결진공 건조
통한 제품을 봤을 때 이 감자 같은 경우에 동결진공 건조를 했을 때와 열풍 건조를 했을 때 현미경,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얼음이 들어가 있었던 그 상태가 바로 수증기가 돼서 빠져나와서 얼음 구멍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이 다공성 구조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열풍 건조를 했을 때는 그 열 60도 이상부터 이제 열풍 건조라고 업계에서는 표현들을 하는데 60도 수준에서도 형태를 알 수 없는 다 일그러진 변성. 그 형태 변성뿐만이 아니라 영양 성분이라든가 모든 게 다 파괴되는 거죠. 동결 건조한 케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확대된 상황을 봤을 때는 케일은 일단 엽채류라고 하는 그 농산물 특성상 다공성 구조가 형성되지는 않지만 그 표면에 특이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성이 있지 않죠. 하지만 열풍 건조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일그러지는 이 변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은 제품이 원료에 저런 이상들이 생기는 거고 저거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기술이 동결 진공 건조 공법입니다. 그렇게 동결 진공 건조 공법을 했을 때 다공성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브로콜리처럼 그냥 파사삭하고 부서지는 거죠. 열풍 건조를 하면은 애초에 브로콜리 열풍 건조를 시키면 찌그러들면서 갈변화되면서 찌그러들기 때문에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공성 구조가 유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동결진공 건조의 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열을 전혀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 성분 파괴가 최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미량 영양 성분들인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아미노산이라든가 필수 지방산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익균들까지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열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보이는 그 딸기 사진처럼 원물의 색과 맛과 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공성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거기다 다시 물을 채워주면 원물로서 다시 원상복귀도 굉장히 수월한 그러한 건조 방법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 딸기 사진이 있으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곰팡이가 핍니다. 저희도 얼마 전에 귤을 한 박스 샀는데 귤에 이 생물인 귤에는 곰팡이가 피죠. 그 껍질에서부터 무르면서. 근데 건조를 시키면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미생물이 이런 병원성 미생물이라든가 대장균분이라든가 그런 유해균들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수분이 있어야 자라는데 수분이 없는 상태. 저희가 동결진공 건조를 하면은 수분은 5% 이하로 떨어집니다. 1에서 2% 정도 수준의 수분 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전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딸기를 냉장 보관을 해도 일주일을 넘기면 무릅니다. 그러면 결국 못 먹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동결 건조를 했을 때에는 유통기한이 더 그 분말 상태로서 오래 갈 수가 있죠. 현재 원료들은 12개월 정도로 이렇게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관 기간이 굉장히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섭취 편의성을 주는 부분에서는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90%가 넘습니다. 그걸 이제 통으로 봤을 때 90%라고 봤을 때 딸기라던가 과일 야채들의 수분 함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과일 야채들의 수분 함량은 일반적으로 다 90%가 넘는데요. 그 90%가 넘는 걸 통일시켜서 90%라고 봤을 때 저희가 딸기 100g을 먹는다는 건 실제로는 딸기에 있는 물 90g과 실제 딸기에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은 이제 10g 정도를 먹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 1일 야채, 과일 권장 섭취량. 이제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몇 컵을 먹어라 아니면은 뭐 몇백 g을 먹어라라고 하는데요. 일반 세계보건,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과일 야채를 하루에 400g 이상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 400g이라고 하는 게 과일 야채 생물로서 400g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 함량이 90%라고 하면은 그 400g 중에 360g, 90g은 좀 작게 잡은 거긴 한데 360g은 그냥 물을 먹는 거고요. 결국은 40g인 그 영양소를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영양소를 동결진공 건조 공법을 통해서 한다면 그대로 살아있는 영양소를 40g 굉장히 간편하게 400g씩 이렇게 챙겨 먹기 어려운 그걸 40g이라고 하는 마치 그 생식 40g이라고 하는 그 한 포에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섭취 편의성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진보되어 있는 동결 진공 건조 공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골고루 먹는 복합식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에 사용하고 있는 66가지 원료들입니다.
저희가 옛날 임금님들 수라상도 12첩 반상이라고 하는데 그 12첩 반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저희 산삼배양근 생식 같은 경우에 88가지의 원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최근에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일식 다이어트라고 해서 한 가지 뭐 포도만 먹으면서도 다이어트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골고루 먹는 것이 그 푸드 네트워크 상으로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 골고루 먹는 건 생식 한 포를 통해서 곡류로는 그 주식이 되는 밥이 될 거고 콩류는 땅에서 나오는 단백질, 고기라고 하니까 단백질 근원인 콩류, 그리고 반찬들이 되는 해조류와 야채류, 과일류들, 디저트까지도 과일류 이렇게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의 특장점으로 마지막 통째로 먹을 수 있는 홀푸드, 이건 전체식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현미입니다. 현미 같은 경우에 안에 있는 백미, 저희는 주로 밥을 먹을 때 백미만 먹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백미에는 영양분이 5%, 양은 가장 크지만 실제 영양학적 가치로 봐서는 5%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탄수화물밖에 없고 저 탄수화물은 섭취했을 때 체내 효소에 의해서 1, 2당류로 분해되면서 혈당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가치를 부여했는데요. 백미가 아닌 그 쌀룬이라던가 쌀저 이 부분을 이제 미강이라고 하는데 이 겉에 있는 이 부분들의 영양 성분이 95%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각종 필수 지방산이라던가 비타민, 미네랄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식을 해야 됩니다. 홀푸드를 먹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는 열을 가하지 않는 것처럼 원료들의 그 가공 과정 중에서도 그 제거하는, 그러니까 백미를 만들 때처럼 도정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지 않고 현미라면 현미 그대로, 콩이라면 콩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생식입니다. 그래서 생식은 자연식,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자연식이며 골고루 먹을 수 있는 복합식이고 통째로 모든 그런 농산물들을, 다양한 농산물들을 통째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전체식입니다. 그리고 제품으로서 저희 이론플러스에서는 현재 4가지 생식 제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생식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식과학 25년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25년 동안 저희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논문 발표한 내용들이 있고 그 중에 이렇게 그 논문들을 좀 분류를 해봤을 때 항암과 관련되어 있는 논문들 그 부분이 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년 전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생식이 동물의 장에 어떤 물질을 투여를 해서 염증을 유발을 시키고 대장염이 유발이 되면 그 염증은 결국은 자라서 암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동물 자체에다가 대장염을 유발시킨 뒤에 생식을 먹었을 때의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료를 먹었을 때와 이 DSS라고 하는 게 염증 물질입니다. 특이적으로 대장염을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이 대장염을 유발한 뒤에 생식을 먹이고 대장염을 유발한 뒤에 열 처리를 한 생식도 먹이고 그냥 현재 저희 제품으로서의 생식,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생식도 먹이고 근데 저함량과 고함량을 하루에 생식 한 끼만 먹였을 때, 하루에 생식을 2끼를 먹였을 때 그렇게 저함량, 고함량으로 구분을 해서 동물 실험군을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제품은 저희 굿모닝 생식 프리미엄 제품으로서 완제품으로서 실험을 했었고요. 그 결과를 논문에 게재를 했는데 논문 결과를 봤을 때 체중 그 대장염에 일단 염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체중 감소는 불가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먹은 것들이 다 소화가 대장에서 영양 성분들로서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대장의 길이는 그 생식을 생식 고함량에서 조금 더 대장 길이가 기존 그러니까 정상군처럼 대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DSS라고 하는 대장염을 유발한 그 실험군에서는 대장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그 염증 반응 때문에 대장이 자라지 못하고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해서 짧고 그리고 염증 반응 때문에 무겁고 그래서 3번째에서는 그 비율이 정상군과 가장 유사한 것이 이제 신선한 그러니까 열 처리를 하지 않은 생식을 고함량으로 먹었을 때의 그런 결과입니다. 이거를 그 대장을 적출을 해서 대장 절단면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A, 이 파란색 부분이 정상군의 절단면입니다. 그리고 DSS를 처리했을 때에는 대장 염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저희 대장 안에는 육모라고 하는 영양성분들을 섭취하고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염증 반응에서 뭉개졌죠. 그럼 여기서 이제 생식을 먹였을 때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생식 고함량으로 먹였을 때 정상군처럼 육모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그 후천, 획득 면역인 거죠. 섭취를 통해서, 음식물의 섭취를 통해서 이미 발생한 질병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연구 결과로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거는 2015년도에 발표한 유사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도 마찬가지로 DSS로 이때는 고지방식이하고, 왜냐하면 생식은 고지방식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거티브 컨트롤도 고지방식이도 같이 비교를 했었습니다. DSS를 했을 때 절단면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염증 반응에 의해서 부종이 생기고 망가져 있는데, 생식을 먹음으로써 이 정상군처럼 육모들이 다시 발달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체 내 실험에서 이렇게 생식의 우수한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죠. 소화기관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앞서 히포크라테스의 이야기들처럼 질병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희는 생식 연구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면역 소재를 또 연구를 했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현미의 사진입니다. 그 현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미 부분이 양은 가장 많지만 영양분의 가치로는 가장 적은 이 백미를 그 한자로서 봤을 때 쌀 밑자와 흰 백자를 합치면 지게미밥이라고 하고, 이 지게미라고 하는 거는 뭐 엿기름이라든가 아니면은 술 같은 거를 한 다음에 찌꺼기를 의미하는, 결국은 백미는 찌꺼기였던 거죠. 영양학적 조금 아까 5%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안에 있는 게 찌꺼기라면, 껍데기 영양성분의 그런 껍데기 성분들이라면 영양학적으로 정말 좋은 거는 실제로는 이 미강, 겉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미강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미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양성분들의 95%, 실제 거기에 영양성분들의 95%가 있고, 그것은 특이적으로는 이제 아라비노킬란이라든가 아라비노갈락탄, 그리고 베타글루칸 같은 그런 면역 다당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면역 다당체가 이미 함유되어 있는 이 미강은 이런 면역 다당체들로서 NK 세포라든가 대식 세포 활성들을 증진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하지만 미강을 미강으로서만 먹으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홍삼 같은 경우에 또 흡수가 잘 안 되는 그 진세노사이드 성분들 때문에 발효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발효홍삼, 그런 것처럼 미강에 있는 것들도 셀룰로즈라든가 리그닌 같은 불용성 굉장히 그런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도 사실은 영양성분이긴 하지만 저희 면역 다당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저 불용성 식이섬유들과 분리시킬 필요가 있고, 그 분리를 그냥 효소 처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이미 베타글루칸이라던가 렌티난이 같은 그런 항암 물질이 풍부하다고 하는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발효를 했습니다. 그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 재배하는 걸 혹시 보셨다면 그 참나무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데, 그 참나무를 뚫고 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게 특이적인 표고버섯의 활성인데요. 그 참나무 목질 부분도 마찬가지로 탄수화물 성분인 거고, 그 불용성 식이섬유를 뚫고 나올 정도의 표고버섯을 이용해서 저희는 미강의 흡수율을 돕기 위한 그런 발효 공정을 거친 거죠. 그래서 표고버섯과 미강의 발효 공정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이런 면역 다당체들 성분만을 뽑아낸 것이 미강 발효분말 포플러스뮴입니다. 현재 이 미강 발효분말 포플러스뮴의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이 뒤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강 발효분말 포플러스뮴은 저희가 지난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오면서 특허를 획득한 바 있으며, 특허 이후로도 최근에는 익스비보라고 해서 생체 외 실험을 통해서 동물로부터 세포를 뽑아서 그 세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실험을 했고, 그 실험 결과가 그래서 이 논문이 올해 바로 게재가 된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 전체적으로 EFR이라고 하는 건 이로써 퍼멘티드 발효한 미강, 이 발효는 이제 표고버섯으로 한 거고요. 이렇게 명칭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 실험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미강도 그렇고 표고버섯도 그렇고 천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섭취를 해오던 그런 식품인 거고, 그걸 천연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항암제라든가 화학요법 같은 것하고 다르게 정상세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FR을 이렇게 고농도로 처리를 했을 때에도 이게 동물의 그 정상세포인데 그 정상세포에는 독성이 없이 그대로 세포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산화질소인데 저 산화질소라고 하는 거는 병원체의 독성으로서 작용을 하는 병원체의 물질들을 공격하는 그런 물질인 NO 생성이 농도 위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그 NO를 만들어내는 체내에 있는 그 효소 역시도 농도 위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체내에 있는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발현되면서 염증 반응들을 조절을 합니다. 염증 반응을 통해서 병원체를 공격해서 그 병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종양세포들을 공격해서 해치워야 파괴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함량들을 높이게 되고 그렇지 않고 면역이 또 너무 높아지면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사이토카인들이 각각으로 다 농도 위전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이적으로 이 인터루킨 10 같은 경우에는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오히려 낮춰주는 건데 그것도 같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면역력이 무조건 올라간다기보다는 그 면역력을 조절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 물질 하나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이 물질 하나에서도 그 면역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동물의 그 비장이 일단은 면역 장기입니다. 이 비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림프구라던가 호중구 그런 것들 그 물질들이 비장에서 면역 기관으로서는 가장 큰 기관이 이제 비장인데요. 그 비장을 적출해서 비장 세포를 키우면서 비장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해봤을 때 친절하는 파지티브 컨트롤 그 대조군 수준으로 또 농도 위전적으로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조군 수준으로 그 활성이 올라가는 비장세포가 증식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더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대식세포인데요. 대식세포는 실제로 그 세포 외부로부터 들어온 병원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세포인데 그 대식세포 역시도 대식세포의 활성이 올라가서 면역 활성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SCI급 논문 2편이 또 내년 1분기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동물 실험이라던가 계속 후속 연구들을 하면서 그 인체 실험까지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SCI급 논문은 지금 트라이얼 되어 있고 이제 그 이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내용들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미간 발효분말 포플러스 뮨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 바로 지금 6세대 면역 제품이라고 하는 이뮨푸드 X이고요. 이 이뮨푸드 X에는 지난 24년간 계속적으로 만들어오면서 원래 미강 발효 분말 포플러스 뮨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는 미강 발효 분말이었는데 그것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고 활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발효 공정들을 만들면서 현재 미강 발효 분말 포플러스 뮨으로서 만든 걸로서 이제 이뮨푸드 X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면역 제품으로서도 업그레이드 해오고 있는 저희 제품은 말씀드린 미강 발효 분말뿐만이 아니라 후코이단 그리고 미슬토, 운지버섯 그리고 또 저희의 특허 원료인 유산균 추출 분말 151이라고 하는 그런 원료들을 이용해서 배합이 되어 있는 면역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몇 개월 전에 4월 달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희 건보료를 저희가 납부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질병이라던가 저희의 건강 상태를 가장 바로 어떤 금액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거기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최근 5년간 영양결핍자들도 많아졌고 비만인자들도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영양결핍도 약 2배 정도, 비만도 뭐 2배 이상 그렇게 증가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결핍 이거 건보료 그러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기 때문에 영양결핍으로서 진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진단받은 영양결핍으로서 진단받은 사람들이 증가했었다라고 하는 이런 보도자료 이후로 각종의 매스컴에서는 계속 이런 기스타화들이 됐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영양결핍이라고 하는 건 못 먹는 거고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잘 먹는 건데 그러니까 과하게 먹는 건데 저희가 제대로 된 걸 먹지 않고 그러니까 결핍이 이루어지고
또 제대로 된 걸 먹지 않았기 때문에 괜한 체중만 늘어나는 이런 비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제대로 잘 먹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 결과에서도 볼 수 있겠지만 세부적으로는 이제 비타민 D라던가 이건 어떤 시대 상황하고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외부 활동들이 줄어들고 햇빛을 통해서 비타민 D 합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비타민 D의 결핍이 가장 컸었는데요. 질병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제품으로 준비한 것이 플러스 키즈비타 젤리입니다. 이 키즈비타 젤리는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틱 젤리 제품입니다. 이 스틱 젤리 제품은 일단은 하루 영양성분 권장량,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 9세에서 11세까지 어린아이들의 영양성분 권장량 100% 이상을 충족시켜 두었고요. 그리고 성장, 앞서 말씀드린 그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뼈 건강, 성장, 어린아이들 제품이라고 한다면 영양, 그리고 성장, 그리고 면역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원료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맛은 블루베리 맛으로 새콤, 달콤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첨가물들은 무첨가 원칙에 의해서 첨가물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상세하게 한 번만 말씀드리고 간다면 각종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린이 제품 이제 영양과 면역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아연을 통해서 면역, 그리고 비타민 D를 통해서 성장, 그리고 비타민 B군들을 통해서 영양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제품, 그리고 영양결핍이 발생하기 쉬운 그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배 이상 이렇게 포함시켜 있어서 그 결핍 환자들 결핍뿐만이 아니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충분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면역으로서 아연과 뼈, 그 비타민 D, 활력 부분, 영양 부분들 이렇게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론플러스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해피트리 9을 맡고 있는 우리 이노베이터기도 하기도 직급은 있지만 저는 9장으로서의 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폰서는 한 분이세요. 우리 그룹장님, 우리 박현수 그룹장님, 우리 센스 그룹이죠. 네. 우리 그룹장님 생각하면 제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같이 25년을 달려왔는데요. 같이 웃고 울고 정말 저의 힘든 시간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 체험 사례 스토리를 하기 전에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이름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저는 이름과의 만남은 남다른 만남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사장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누구 때문에 이름을 만났나요? 각자의 모습들은 다 다르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이에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모습이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면 올해 우리 아들하고 같이 제가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콜로라도 가서 같이 이렇게 이제 동역자로 또 같이 후원자로 또 같이 저를 도와주는 그 사업자로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멋지지 않아요? 멋있죠? 네, 제가 오른손잡이라 이쪽보다는 이쪽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조금 잘 보이지가 않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친구 같고요. 또 저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과의 그 이 시간까지 제가 방판을 21년 했다면 4년 전부터 저희 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심하고 가정주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전업주부였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했다면 집중하고 몰입하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 우리 회사나 생식이나 이런 것들 다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스킵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의학과 유통이 하나로 연합됐죠? 왜 연합됐을까요? 통합의학과 또 우리가 이제 유통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휴젠바이오를 통해서 닥터스 솔루션 그리고 휴젠바이오 세스캔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를 얼마 1,000만 원짜리를 300만 원에 할 수 있는 이 솔루션을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뭐예요? 미리 예방하세요. 네, 미리 관리하세요. 주의 알려주세요.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는 조기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 이론 회사는 이렇게 우리 황선희 박사님이 전체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요것만 자랑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자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고 정말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든든한 조력자이고 저를 이렇게 또 올해 제가 해피트리9의 큰 성과라면 우리 아들을 통해서 온 우리 이문영 사장님의 창원센터가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게 되어서 지금 열심히 우리 앞으로 이제 그룹으로 형성해 나가겠다는 그런 미션 안에 열심히 하는 해피트리9의 그런 그룹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요.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지금 우리 해피트리9은 우리 센터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 성장의 목표로 12월 달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대 성장의 목표로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동력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성장하는 우리 2023년도에는 우리 해피트리9만 3배가 아니라 우리 이름이 3배라고 혁신이 일어나고 모든 나인들이 3배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 이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라인장님께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시간 앞서 그만! 자, 시간이 없어요. 아니, 이렇게 시간 별로 안 줄 거면 나 부르지 마요, 이제 앞으로. 원래는 제가 한 40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늘 또 우리 팀장님께서 나눠주시는 내용도 굉장히 많았고, 네, 일단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순식 라인장님께서 아들하고 같이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사진도 보셨죠? 네, 익숙하게 보이시죠? 네, 박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을 되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보상 플랜 이런 거 다 뺄게요. 뭐 그런 거는 안 해도 되잖아요. 보상 플랜 어디 봐도 돼요. 우리 문무선 사장님 거 영상 봐도 되고, 황윤지 사장님 거 영상 봐도 되고, 제 거 봐도 되고, 다 널려 있어요. 보상 플랜은 그런 거는 소용없어.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올라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세종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오늘 사실은 서울 경기 지방에 폭설 경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10cm 이상이 쌓인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시죠? 올라오는 길에 앞이 안 보였어요. 눈을 뚫고 오느라고. 그렇게 고생해서 와가지고 여기 다 고생해서 여기 왔다고 공감 받고 싶었는데 여기는 눈이 하나도 안 왔네. 가까스로 1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이게 보이시는 이 뒤에 배경이 콜로라도예요. 콜로라도 사실은 콜로라도 우리 가서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이 길을 가는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콜로라도 다 보신 건 아니고 기회가 되시면 꼭 가보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는 구비구비 인생을 살아옵니다. 자 제가 오늘 스토리텔링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요 이거 짧게만 짚을게요. 전 세계가 광고를 아주 싫어해.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쭉 푸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누구처럼? 방금 우리 라인장님의 이야기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이야기를 반드시 만드셔야만 돼요. 왜? 우리가 제품을 소개하고 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 나의 스토리가 없이는 다 말짱 빛 좋은 개살구예요. 왜? 지금 이거는요 어떤 그래프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광고를 다 안 보고 싶어요. 광고에 광자도 싫어해요. 기억자도 싫어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보다가 광고가 뜨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5, 4, 3 이런 거니까 그냥 1초만 짧은데 바로 눌러버려야지. 그죠? 왜 그래요? 광고 보기 싫어. 근데 이 시대에 광고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가 확 떴어요. 왜? 넷플릭스는 광고를 아예 안 싣는다고 얘기를 하고 월 이용료만 받겠다라고 해서 이게 뜬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광고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광고를 할 수밖에 없고 광고가 모든 자본주의 이 돈의 시스템 굴러가는 것에서 꽃이에요. 근데 그 광고가 그 제품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이 소비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광고처럼 느껴지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내가 직접 체험하고 진심으로 나에게 진정성이 담겨있는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아도 상관없어요. 다이어트의 성공이라든지 아토피가 나아졌다든지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단 나의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흥미를 끌 만한 진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가 엄마들한테, 애기 엄마들한테, 아니면 나이 드는 중년층한테, 노년층한테 공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은퇴한 우리 직장인들, 아빠들, 젊은 아빠들, 몸 관리하고 싶은 사람들, 얼마든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으면 나의 파트너들은 무수무수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스토리는 뭐냐? 지금 제가 보여드린 분은 로버트 맥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할리우드에서 기가 막힌 분입니다. 오스카상 수상한 사람을 60명 배출하고 에미상을 200명, 전미 작가협회에서 준 상 100명을 키워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스토리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죠. Life is remembered as a story, not death. 소리 좀 키워주세요. 다시 한번 보죠. Life is remembered as a story, not death.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Life remembered as a story, not data. 뭐예요? 인생은 스토리로 기억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에요. 데이터는 뭐예요? 수치. 데이터.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뭐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제가 오늘 마케팅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마케팅은 삶이에요. 나에게 이 이론 플러스는 나의 삶이야.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라이프,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모든 것들, 우리 아이의 등수, 우리 집의 재산, 우리 아파트 평수, 그리고 평당 몇 얼마인지, 지금 아파트 값이 떨어져서 나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그런 수치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몇 평대 아파트에 살았고, 차를 뭐를 굴렸고, 몇 천만 원짜리를 샀고, 몇 백만 원짜리 백을 들었고, 그런 거랑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뭘로 기억해요? 이야기로 기억하는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선택이, 그것이 누적되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저는 아빠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암이 14군데 온몸에 암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친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내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내가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을 이뤄내신 분. 마지막까지 나한테 꿈을 주고 가신 분. 저는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기억해요. 여러분은 어떤 스토리를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의 가족들한테, 여러분들을 아는 친구와 지인들. 그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제품을 전하지 마시고, 이 제품을 통해서,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 나의 스토리 라인에 그 사람을 초대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라인장님이 이사를 하셨어요. 이사하는 장면을 찍은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장면이고, 짐 푸는 장면이고. 근데 판교로 이사를 가신다는 거예요. 판교로 왜 이사를 가시냐 물었더니 저희 어머니가 판교를 가서, 여기서 이제 걸어서 병원이 15분 20분 거리고, 사랑의 병원. 네, 판교에서 사람들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병원도 보시고 카페로주에서 상담하고 집으로 바로 초대하기 너무 좋아서 판교로 이사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이야, 역시 우리 엄마는 대단해.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어요. 어머니는 어떤 사람을 기억하냐? 우리 어머니는 일단 여태까지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한 사람이고요. 농담이고, 진짜 내가 바라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하나만 보고 뛰어가는 경주마 같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좋아해요. 제 가족에 대한 얘기도 해볼게요. 제 가족, 제 와이프하고 우주하고 또 제가 이제 캠핑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패밀리 비즈니스. 패밀리 비즈니스. 내가 지금 내 가족하고, 내가 지금 이론 플러스에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은요, 내 가족과 같이 향유하고 같이 공유하고 함께 뛰어갈 때 시너지가 가장 높게 일어나요. 가장 높게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역설적이게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 땅에서 인정을 못 받듯이 오히려 가족을 설득하는 게 되게 힘들게 온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진짜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네. 포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 파트너, 자, 옆 사람 나의 파트너 붙잡고 얘기합시다. 자, 손 옆에 보시고 내 파트너 손잡고
당신이 나의 가족입니다. 당신이 나의 식구입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의 울타리로 묶여있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제가 처음에도 지금까지 늘 저의 모든 교육과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여러분들한테 막 처음 막 이런 프로젝트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막 그때조차도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뛰어왔던 이유가 사실 그거였어요.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뛰어왔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제가 생식기 유전자를 바꾼다는 그 아주 살아있는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우주의 아침입니다. 우주 안녕하세요. 이거는 생식에만 관심이 있네요. 안녕. 엄마가 이민구도 생식에 같이 살게요. 어디 갑니까? 와 신나요. 엄마가 생식을 사주십니다. 그럼 생식하고 두유하고 뭐 들어갔죠? 이뮨? 칼슘하고 장 건강 이뮨. 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좀 나와 있어요. 자, 저하고 제 와이프하고 원래 칠산 축구의 사진이에요. 보세요. 특히 제 와이프 보세요. 생식하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서 생식으로 특히나 체질 관리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운데 사진처럼. 네. 18kg 감량을 하고 네. 지금 완전히 변신을 해서 세종시 댄스 강사로 세종시를 씹어먹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네. 지금 수입이 저 넘어설 모양새예요. 장난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은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생식기 유전자를 바꾼다는 얘기를 그냥 표면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 둘 사이에서 저런 애가 태어나냐고요. 기가 막히지. 생식 꾸준히 먹이십시오. 네, 며느리들도 먹이시고 아들들도 먹이시고 무조건 먹어야 돼요. 생식은 진짜 유전자를 바꿔요. 제가 후속 유전학에 대한 것은 따로 저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강의 있어요. 진짜 바꿔요. 얘기한 게 아니에요. 먹어서 좋으니까 좋아지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바뀌어요. 유전자의 발현 자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스프레드.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아마 저한테 제일 궁금하신 거 우리 기존에 활동하시는 사장님들은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제가 외부 그룹 큰 사업자 팀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론 플러스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외부 사업자가 통째로 들어오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저는 이제 한결같이 열심히 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제 직급도 한결같아요. 저 지금 뉴웨이브 리더잖아요. 사실은 저 3년 전부터 뉴웨이브 리더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비밀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는 뭐 사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요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사업자 그룹을 리크루팅을 했어요. 메이드가 됐어요. 네. 근데 그분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팀이나 라인에 양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팀이 올해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5억 매출을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양보를 해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 라인장님이 맞으니까. 왜냐면 라인장님은 그 수많은 파트너들을 다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성공할 만한 할 책임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그룹장 라인장님 자리가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
이은희 그룹장님도 그렇고 박순수 그룹장님도 그렇고 너무 무거운 자리예요. 사실 가끔 진짜 박사님 원망스럽죠. 너무 힘든 짐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만큼 감당하실 수 있는 리더분들을 세우셨어요. 자, 근데 저도 그 비슷한 짐을 지고 있어요. 예. 제가 그냥 개별 사업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일 말고도 사실은 여러 번 오히려 제가 막 커지면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라인장의 아들이니까 아들 키워준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제가 재발절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리더 이상을 찍고 나서부터는 제가 강사하는 데 있어서 리더 직급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진짜 우리 사장님들 현장에 있는 너무 힘들게 사업하시는 분들을 지난 4년 동안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도와왔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이문학 사장님께서 여기 창원센터 모습인데 유튜브를 통해서 저 영상을 보시고 이문학 사장님께서 전체 네트워크 마케팅에 정말 전문가세요. 120개 회사를 다 철저하게 공부하고 리서치하고 해서 딱 3개를 꼽았답니다. 3개의 회사. 근데 그 3개의 회사 중에 이론 플러스가 있었고 근데 그 중에서 이론 플러스의 보상 플랜이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좋아서 연락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전화를 우리 김수진 라인장이 받은 거지. 근데 나중에 이문학 사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엄마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라면 믿을 수 있겠다. 그런 문화라, 그런 회사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나는 막 열심히 앞에서 떠들고 있지만 내 자식은 시키고 싶어 하지 않아. 왜? 쉽지 않아. 그리고 보통 이 회사 꾸준하게 가지도 않아요. 3, 4년 정도 막 붐업시키고 나서 옮겨가잖아요. 그거에 대한 염증을 느끼셨던 우리 사장님께서는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회사, 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회사를 찾으셨던 거고 그게 이론 플러스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이전 회사에서 이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제가 오픈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냥 얘기하죠. 거기서 거의 돈 1,000만 원 이상씩 받으시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도 여기 이론 플러스에 오셨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비전이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네. 아멘이 나오네. 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는 결국에는 온라인의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우리 온라인 블로그에 강점이 있으신 우리 사장님들도 계시고 김민수 사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의 트렌드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한번 짚어드리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 좋을 건 없어요. 왜? 내가 선도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성향상 그게 다 이게 오픈을 해야지 이게 나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이런 게 있어요. 약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저도. 저희 어머니는 가끔씩 너는 왜 그렇게 다 알려주니? 몰라요. 제 성향이 그래요. 자, 지금 이론 플러스 구독자가 4,650명밖에 안 돼요. 이게 본사 구독자예요. 정말 얼마 안 되죠.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웬만한 무슨 연예인 하다가 아니면은 그냥 웬만한 회사들도 다 뭐 5만, 10만, 20만, 100만, 200만, 300만 구독자들 채널도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채널들 보시죠? 안 보세요? 유튜브 안 보시는구나. 그럼 넘어가죠. 얘기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1, 2등을 하는 회사가 있죠? 네, 대문자예요. 이게 아메이하고 애터미가 있어요. 근데 아메이하고 애터미 구독자가 어느 정도냐 보니까 구독자가 아메이가 5만 9천 명이고 애터미가 7만 7천 명이에요. 애터미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요, 그 규모에 지금 아메이하고 애터미가 2021년, 22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1년 기준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매출 얼마일까요? 네? 네,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을 하는 회사인데 유튜브에서는 사실 구독자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도 1조 200억을 하는 회사입니다. 2위예요. 근데 구독자가 저 정도예요. 이론 플러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한 4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독자가 4,000명 정도면 준수한 거죠. 매출에 대비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제 구독자가 얼마 안 돼요. 예. 그런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마구잡이로 재미나 그냥 뭐 흥미유지나 이런 것들로 찍어내는 영상하고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면해서 이 사람이 집중해서 보는 영상을 만드는 거하고는 아예 성질이 다른 거예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서 보는 일이 없어요. 일반 대중들은. 예. 거기에서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효과가 다른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4,000명 정도가 아니라 이 5만 명은, 이 7만 명은 1조를 해내는 수고. 우리는 4,600명이지만 우리도 전체 이론그룹 합치면 1,000억이 넘고 우리도 300억을 넘게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의 역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했어요. 지금 우리 이론 플러스에서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채널 중에서 구독자 수를 보니까 제가 그래도 제일 많아서 545명이에요. 그리고 드리밍즈에서 지금 하시는 게 420명, 본부다 사장님이 372명이에요. 이게 1, 2, 3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에요? 100명 될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 하나가 5,000명이 봐요. 본 영상이 있어요. 생식기관에서 5,000명, 4,000명, 3,000명 본 영상들이 꽤 있어요. 구독자는 500명밖에 안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0명을 모아놓고 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의 이야기를?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아우 유튜브는 어떻게 나는 할 줄 몰라. 제가 잠시 뒤에 그 비전을 드릴게요. 블로그 시장조사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 얘기를 드릴게요. 블로그 시장은 사실은 지금 제가 초창기에 2017년부터 사실은 블로그를 했었고 초반에는 거의 제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때는 그러다가 최근에는 블로그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레드오션이에요. 레드오션이란 건 뭐예요? 다 커진다는 얘기예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블로그에서 이게 쓰면 바로 상위에 노출되시던 분들도 이게 점점 버거워진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시장이 워낙 그래요. 블로그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다가 황성주 생식을 치면 이거 일단 이게 첫 화면이 나와요. 이론 홈페이지 이거는 이론 본사물 홈페이지라서 이게 이만큼 차지를 하고 파워링크라고 여기는 자기가 유료로 네이버에 돈 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황성주 생식 치면 우리 검색에 나와주세요 하고 이 또 파워링크가 제가 지금 잘려서 한다는데 이만큼이 되고 그 밑에 네이버 쇼핑에 영양식 이거 쭉 나오고 그 밑에 블로그 검색 결과가 나오고 요 첫 페이지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저 멀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도 블로그 시장이 네이버가 워낙에 큰 파이기 때문에 하긴 하셔야 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편집되지도 않은 영상을 누가 볼까? 봐요. 진짜 개개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삶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 플러스를 1년 하셨든 3년 하셨든 5년 하셨든 아니면 이론 다 포함해서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이런 모든 역사들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추억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여기 생식이 앞에 있고 생식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안 보고 싶어요. 생식을 꾸준히 먹으면서 살아온 그 사람의 스토리텔링은 듣고 싶어요.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얼마든지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제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이게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블로그 시장은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잘 들으세요. 티스토리 따라하세요. 티스토리. 티스토리는 다음하고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블로그가 거의 유사한데 훨씬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티스토리 시장은 훨씬 더 지금 블로그 시장에 비해서 블루오션이에요. 그래서 티스토리도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팁이에요.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제가 딱 오면서 30분까지는 끝내셔야 된다고 부탁을 받아서 딱 30분 맞췄습니다. 2023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2023년을 준비하는 트렌드 키워드가 있어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매년 10월 달부터 베스트셀러 1위에요. 지금 교보문고가도 1위고 명품문고가도 1위에요. 김난도 박사가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 박사 20명이 넘는 그 함께 연구팀이 내년도를 예측하는 그런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요거는 뭘까요? 뭘 얘기한 걸까요? 이건 다 적혀 있는 거는 바로 보면 아니까. 요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체리 슈머라는 키워드예요. 체리 슈머. 체리 슈머. 자, 따라하십시다. 이런 건 왜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사업하는 사람이지. 체리 슈머. 체리 슈머. 우리가 늘 우리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고 뭐 많이 들었어요? 무슨 슈머? 그렇지. 프로듀스 앤 컨슈머를 합성해 가지고 생산하는 소비자, 활동하는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년도 트렌드는 체리 슈머라고 그래요. 체리 슈머. 체리 슈머는 뭐냐면 체리 피커가 뭐예요? 체리 피커. 체리만 골라 먹는 사람. 케이크 딱 나왔는데 체리 먼저 딱 빼가는 사람 있죠? 얌체 같은 사람. 그걸 체리 피커라고 그러는데 체리 피커 플러스 컨슈머에서 체리 슈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즘 MZ세대 젊은 세대들은 소비를 최대한 뒤로 미추면서 최대한 혜택과 뭐 쿠폰과 그런 것들만 최대한 받아내는 어떻게 보면 얌체 같은 하지만 얌체가 아닌 왜냐면 그게 트렌드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2023년은 체리 슈머가 더 커지고 각광받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이 체리 슈머에서 더 진화하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프로슈머가 돼요. 지금 체리 슈머들은 아직까지 자기 정체성에 대한 소비자의 정체성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면 그냥 단순하게 주어지는 이제 가격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사업적으로 마케팅의 통로를 구축해 나가는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대적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이 체리 슈머들을 공략하셔야 돼요. 진짜 혜택은 여기에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덱스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인덱스라는 건 뭐예요? 책에다가 우리가 표시하는 걸 인덱스라고 그러잖아요. 붙이는 거. 포스트잇 말고 약간 말랑말랑 낭창낭창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관계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앞으로의 세대는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인덱스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얼마만큼 목적지향적이고 나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효용성이 있는지 효능감을 주는지 만족감을 주는지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재정립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인간관계는 뭐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지.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친해지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명단 작성에 대한 교육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은 너무 일찍 애늙은이가 되다 보니까 약간 옛날 사람 느낌이 있어서 이 명단 작성을 하는 게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왜? 사람을 너무 이렇게 막 분류해가지고 목적지향적으로 사람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사람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SNS가 활발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내가 연결하고 연락하고 만날 수 있고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간관계가 인덱스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것도 뭐예요? 우리 15플러스의 네트워크 마케팅과 절묘하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오피스 빅뱅입니다. 오피스 빅뱅은 뭘까요? 오피스 빅뱅은 직장의 빅뱅! 뭐예요? 깜짝 놀랐어. 폭탄이 터진 거예요. 빅뱅이라는 걸 빵 하고 우주가 터질 때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큰 폭발, 빅뱅이에요. 총 쏠 때 뱅 하잖아요. 오피스에 엄청난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평생 직장,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오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직하고 그만두고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냥 최소한만 잘리지 않을 정도만 하는 막 그런 식의 스타일부터 해서 온갖 스타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아무리 좋은 대기업이라도 저도 세종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을 보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공무원이 되고 나서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왜 그럴까요? 재미도 없지만 지금 내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있죠. 2025년부터 직업의 붕괴가 일어나고 2030년부터는 전체 직업의 50% 이상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토머스 프레이라고 하는 우리 미래학자가 예견한 미래예요. 저는 이 오피스 빅뱅이 그 전조라고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 금방 프리랜서가 되고 금방 그만두고 또 다른 일을 찾고 여러 가지 일을 엔잡으로 하고 뭐가 돼야 돼요? 그 엔잡 중에 이론 플러스가 들어가야죠. 이론 플러스가. 그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일에 내가 지금 직업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일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젊고 유능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던 사람들이 삼성의 기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그 룰 안에서 내가 반복되는 일상 나는 싫다.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 자유롭게 일하고 싶으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이론 플러스. 진짜예요. 제가 제 아내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댄스 강사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세요? 시간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이에요. 제 다른 남편들은 못해. 하지만 제 와이프가 아침 7시 반마다 뭐 아이들 댄스 연습하러 가고 뭐 하러 갈 때도 나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출퇴근 시간을 미룰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온라인 콘텐츠 만들고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이런 기회들이 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돈 부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 부자. 내가 시간을 내 스스로 쓸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평균 실종. 이거는 같은 맥락이에요. 평균이 실종됐기 때문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그런 길, 누구나 부러워하는 길, 그런 게 없어졌어요. 각자 자기의 취향껏,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내 나이를 잊고 마치 애처럼 소비하는 방식도 있고 누군가는 더 자기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살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또 혼자 살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개성 있게 다 각자가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이런 세대 속에서는 특정 평균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평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케팅이 힘들어요. 기존의 대기업 마케팅은 힘들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큰 채널이나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유튜브에 올려도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중매체에다가 한번 크게 공중파에다가 광고를 했으면 소니가 됐든 아무튼 브라보콘이 됐든 그게 확 금방 매출로 이어나는데 지금은 다 각자예요. 다 각자니까 이 마케팅에서 누가 진짜 마케팅의 승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기업이 덩치가 큰 기업들은 할 수 없는 마케팅을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평균 실종의 시대에 맞춰서 우리의 시대가 우리 시간대가 올 겁니다. 우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고 그 시기가 되면 최종적으로 진화되고 진보된 소비의 트렌드이고 사업의 메카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그 중에서 건강한 네트워크 마케팅, 평생을 갈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갈 겁니다. 6분 오버됐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키워드인데, 이거부터 하자. 공간력은 뭘까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나는 어딘지, 여기는 누군지. 자, 공간력이라는 거는 여기에 온 거예요. 어디에 온 거라고? 따라하시죠. 여기에 온 거다. 대기업, 그렇죠. 자,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뭐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있죠. 우리가 줌으로도 교육하고 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활성화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중요해지냐? 오프라인의 공간이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뭔가 반대로 되는 것 같은데. 예,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케아 같은 회사도 새로운 공간, 아마존 같은 회사도 새로운 공간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간에서 직접 체험하는 그 매장을 새롭게 세팅하고 새롭게 구성하는데 엄청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왜? 아무리 온라인으로 우리가 많이 소통을 한다 그래도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체험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이 주는 그 느낌 안에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고 설명을 듣고 오늘 제가 떠드는 내용도 듣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간력. 그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다. 2023년에. 아시겠죠? 예. 줌도 하면서 온라인 교육 들으면서 오프라인에 참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디깅 모멘텀. 자, 따라하십시다. 디깅 모멘텀. 자, 디깅 모멘텀은 뭐냐? 디깅은 판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면 뭐뭐뭐의 진심인 사람, 뭐뭐 덕후, 뭐뭐 매니아 있죠?
원래는 약간 괴짜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우 쟤는 옛날로 치면 우표 모으는 거에 진심인 거야. 우표를 막 이만큼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사람 보면 예전에 TV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세상에 이런 일이나 괴짜 뭐 이런 사람 나오면 또 저런 사람도 다 있냐 이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다고 우표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특정한 분야에 전문가보다 더 몰입해서 깊이 있게 파고 파는 사람들이 뭘 선도해요? 시장을 선도하는 거예요. 괴짜들이 시장을 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괴짜가 되시겠습니까? 뭐의 괴짜? 뭐의 진심인 사람? 건강의 진심이고 건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파고 의사보다도 사람들의 환자들의 생명과 환자들의 건강을 더 케어하고 더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디깅 모멘텀에서 새로운 성장과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제 와이프가 연습하는 건데 이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댄스 연습 혼자 하는 거예요. 네. 78kg였던 사람이 살을 다 빼고 이렇게 혼자 힙합 연습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런 플러스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못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캠핑 가서 찍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치즈가 찡 늘어지는 건데 웃기려고 했는데 안 웃어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네. 뭘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lifelong process. 다시 따라하십시다. 시작. lifelong process. 뭐냐? 우리의 이 이론 플러스는 결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오중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선도하고 그것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가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은 단기간에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업이고 저 바구성이가 12년을 고민하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했을 때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고 결정한 그 회사고 무려 지금부터 30년 전에 황성주 박사님께서 공동체를 시작하시고 세계를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시작하신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꿈을 분양받은 황성주 박사님의 꿈을 분양받은 여러분이 바로 이론 플러스의 주인공이고 이론 플러스의 리더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